네, 두 분 초대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어떤 분이 보고요, 소식 보고요, 소화병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소화병. 네.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애들 같은 짓 아니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하는 건데 바로 앞에다가 이제 이재호 의원까지 직접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한 비판 분위기. 지난번 이재호 의원이 이제 검찰 중간 결과 발표가 됐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을 받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오늘 지금 이제 정책의장으로 같이 더불어서 이재용 의원과 더불어 출마하고 이런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야당보다 비판 수위가 세거나 비슷하다. 당신 야당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 등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대로 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문제지만 당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부러 작심하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갔었지만은 당이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동시에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쪽 저쪽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저 말을 하면요, 김무성 대표가 저 말을 하면 친박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굳이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일단 그동안 이제 친박계에서 김무성 대표를 좀 사실 뭐 흔들어 온 건 사실이잖아요. 일종의 말하는 뭐 친박이라는 분들이 이제 뭐 김무성 대표의 당 어떤 그 지도력 또 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일종의 말해서. 그래서 일단 그 이재호 의원을 핑계 대서 사실 뭐 소아병적 어떤 사고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내 선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 당내 갈등은 없다라고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듯이 일단 당내의 어떤 선설에 대해서 당에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당의 어떤 그 선설이라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좀 소위 말하면 앞으로는 좀 언론을 좀 이제 열겠다는 그런 좀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뭐 친박 인사들의 어떤 그 대표 흔들기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좀 선을 끊겠다 하는 그런 좀 의지 표현이 아니겠나 그래 보는 거죠. 예. 근데 말이 참 표현이 소화병,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애들처럼 유치하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죠. 다 큰 사람이 더 그냥 큰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대표한다는 집권 여당의 대표들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할만하다고 봅니다. 친박계에서는 당장 아주 반발하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 못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수첩 이어서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친박이든 친이든 관계없이 당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지금 당내 갈등이 계속 짙어지게 되면 그 영향을 누구한테 미치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집권 여당이 지나치게 당내 친이다 친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당내 갈등의 멤버이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이 상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박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당 대표도 너무 지나치게 친이의 견제에 대해서 친박의 견제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자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어쨌건 그런데 이제 닷새 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지금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결하는 듯한 양상으로 오늘 러닝메이트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 구도 보시고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김 원장님은요? 뭐 예상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한번 대표로 출마해볼까라고 가늠까지 했는데 역시 최종 마지막에는 러닝메이트로 정치의장 쪽으로 갔는데요. 아다시피 영남과 이제 수도권이라는 한편 조합이 둘 다 돼 있죠. 대표하고 이제 정책의장 후보가. 또 한편으로는 뭐 정확하게 누구는 또 뭐 역시 친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되게 봤을 때 친박과 이제 비박이 같이 구분이 돼 있는데 홍문종 의원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표로 나서든 아니면 러닝메이트로 나오든 간에 김무성 대표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당을 이해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발언의 기조는 유승민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방향이죠. 향후에는 당과 국정 운영의 중심이 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국정과 특히 경제 기조도 고통받는 사람의 편이 되는 용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런 점에서 더구나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갈 경우에는 그냥 당청 간의 형식상의 그냥 세력관계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기조에도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를 주도하고 있는데 간혹 그동안 역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당의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경기 활성화 중심,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대기업과 상층 중심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데 오히려 고통받는 편에 서는 게 맞다. 이쪽으로 가는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논란도 좀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것이 게다가 TK 대 PK 지역 구도도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은 TK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TK, PK 이런 구도에서 좀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경선입니다. 경선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심이 향방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저는 볼 때는 비박이냐 친박이냐 이런 구도보다는 과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 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국민들은 뭔가를 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 그럼 뭐 이준영 원내대표가 돼서 설 것인지 아니면은 유승민 의원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어떤 집권 여당의 구심력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원심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표를 갖고 있는 표심이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는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원치 않고 계속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 양식을 보였으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결국은 20대 총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고민할 겁니다. 이것은 친박과 비박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사실 운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비박이냐 친박의 논리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한 대로 변화의 중심들이 누가 쓸 것이냐, 누가 또 쓰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 좀 더 중심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당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집권 3년 동안 사실 뭐 모든 지금 원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변화를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 중심으로 원내 중심으로 뭔가를 좀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나 그런 게 보는 거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이 중요한 두 사람 간의 경쟁 관계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만큼 안 좋다고 하더라도 40%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저는 이주영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아니었겠나라고 봐집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본인이 해왔던 온화한 태도에다가 융합적인, 화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해수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본인 4번이나 했다가 2번인 정책의장으로 눌러앉은 이런 경험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오히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이 본인한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국면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둘이 봐야 되는 상태인데 러닝메이트를 구성했던 원유철 의원, 홍문정 의원이 얼마 정도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유철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 두 사람 중에서 홍문정 의원은 한때 중부권 수도권의 조직에 조금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경우는 지난번에 사무총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출마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인재 후보에게 밀려가지고 당시 안 됐죠. 안 됐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인재 후보보다 앞섰어요. 당 내부의 조직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인재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려가지고 이제 뒤바뀌어서 이제 5위가 돼가지고 안 됐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수도권에 조금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저는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당의 지지도 더 넓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들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원내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158명의 의원들의 판단이 뭐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판단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그만 지금 그 부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짧게. 사실 이게 신선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원들한테. 사실 이재용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4번 지금 출마하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네. 2번 떨어지고 1번은 포기하고 예. 이번에 이제 4번째 도전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도전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한 변화, 이거 지금 국정 쇄신도 중요하지만은 당도 뭔가 혁신 변화를 요구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사님 측면에서 지금 볼 때는 TK 편드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아닐 겁니다. 자, 야당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네. 그만하시자고 한 네네네네.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야당 얘기 또 해야 되니까. 편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편든 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죠. 자, 그 문재인 의원의 호남 총리론 네.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발언 들으면서 좀 애매했거든요. 이게 못할 얘기인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충청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법도 하고요. 자, 보시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먼저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특혜를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제 뭐 28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역주의를 사실 거론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왜냐하면은 사실 말은 뭐 마치 무슨 호남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28 전당대에서 이 호남 민심이 지금 사실 녹록찮거든요. 문재인 의원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충청을 마치 뭐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이 호남을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꾸 전당대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당대회가 굉장히 지금 절박하죠. 이겨야 되는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지역주의를 자꾸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자기 어떤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뭐 본인이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이런 지역주의를 자꾸 이용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그런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과거의 국민들처럼 뭐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뭐 내정한 그 총리를 갖고 그러면 뭐 일단 총리가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한다. 뭐 한다든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걸 전혀 엉뚱한 방향의 지역주의를 건드린다는 것은 참 전략치고는 참 잘못된 전략이다. 김만원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을 하려면은 이완구 총리가 내정되기 전에는 해볼 수 있는 말이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특정 지역 편중돼 있고 특히 호남 소외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해볼 수 있는데 이완구 총리가 내정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두고 하는 얘기에서요.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고 봐주고 문재인 의원은 지금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새정치 민주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 지역 또 호남 출신들 수도권인데 당의 지지 기반 핵심은 호남에서 가져가면서 당의 주도권과 대표 권력은 다 비호남이 가져가는 이런 비대칭 구조는 극복해야 된다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런 저급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발언하면은 그러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논란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별로 도움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은 당신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참여정부 때 그런 역할 할 때 그런 것 좀 잘하지. 지금 당장 표 들려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적절치 않았다. 다만 이게 이완구 총리가 내정되기 전이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 그런 것은 촉구해 볼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충청권 분들이 사실은 뭐 큰 얘기는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발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수위 때 보면은 구성을 보면 인수위원회 구성 보면은 호남분이 5분이에요. 그리고 충청분이 1분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 충청 홀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충청분들이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마음 상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인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처럼 지금 충청권에서 지금 총리 한 분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니까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만약에 주세요. 영남 총리를 지명했다면 그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충청 총리였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된 상태였다면 또 상관이 없었고요. 예. 무조 충청 따지자면은 지난번에 국회의 경우에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강창의 의장, 박병석 부의장 같은 대전에 고등학교 선후배 갈 정도로 또 제 역할 차지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네. 그 JP 대망론부터 해서 이해창 또 충청 대망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맥이 끊겨버렸거든요. 충청권에서 뭔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후보가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끊겨버렸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총리 지명이 되니까 예. 나름대로 충청권에서는 좀 이렇게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상황들이 좀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갖는 그런 모습인데 예. 거기에 야당의 소위 말하는 대표가 되실 분이 예.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앞으로 그 대선 때 이 좀 대여 부담이 관계에서 예. 대선 때 보던가 좀 대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하는 입지에서 굉장히 그게 이게 또 두고두고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맥이 끊겼다기보다 오히려 풍부해졌죠. 사실은 반기문 총장도 굳이 따지자면 그쪽 그러니까요. 또 안희정 지사도 지금 차기 물망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오히려 충청권은 차기 주자는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당장 다음 대선에서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들, 그래서 충청권 대망론이 상당히 희세를 얻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넣을 거고요. 넣는 만큼 저는 상위권에 올라갈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도 대표가 되기 전에는 저 하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부에 경선 참여하는 과정부터 상위권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이완구 지금 총리 내정자는 일단 총리가 되고 나면 항상 거론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상위에 들어갈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왔던 본인은 계속 조사해서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반기문 총장도 그쪽 지역에 관련이 있는 분이니까 예. 계속 어느 시기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젊은 사람 중에서 이제 차기 주자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안희정 현 지사가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자원을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자원도 풍부한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맥이 끊겼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맥이 끊긴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 사람 그 두 분 JP하고 이해창 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대권 후보로서 군은 많아졌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충청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종시의 중요성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조사기관 통계청에 보면은 호남 인구보다 충청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역전이 됐죠. 최근에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런 그 어떤 세종시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역할론 이런 것들 플러스 또 총리까지 뭐 어떤 충청권에서 나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망론이 불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예. 충청권 총리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몇 분이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꽤 여러 명 됐죠. 되더라고요. 예, 한번 저 7, 보여드리겠습니다. 8명 될 겁니다 아마. 예, 하나, 8. 지금까지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까지 김종필 총리의 경우에 70년대하고 또 90년대 두 번에 걸쳐서 했기 했죠. 때문에 총 나눠서 8번째 하면 되겠죠. 8명 아, 정도 될 그렇군요.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유신 때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했기 연합에서 때문에 또 한번 하시고 예.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7명째고요. 그리고 했었던 그 직위로 하면은 8번째 이번에 후보자입니다. 물론 청문회를 통과해야 이제 8번째 충청권 출신이 되는 거고요. 충북은 한 분도 없었더라고요. 다 충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호남의 경우도요. 그동안에 전남 출신도 한 명도 없다가요. 없었죠. 지난번에 김항식 총리가 되면서 처음으로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예. 세부적으로 나누면 없는 적이 많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나눠서 우리가 따질 필요는 있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문창극 후보자가 충북이었죠. 충북이었죠. 예. 그때 지금 처음 그래도 될 뭐 뻔했는데. 정치인으로 남아 있는 분이 지금 정운택, 아, 뭐 정운택 전 지사죠. 지금 현재 의원이고 직원이죠. 그분이 이제 충북 출신이죠 아무래도. 송강호 의원이 있는데 송강호 의원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조금 무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뭐 충남 충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충청권에서 일단 그런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죠.
그 JP 이해창 이후에 또 충청권에서 거론됐던 분이 심대평 전 대표였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현구 지사가 같은 지사 거친 분입니다만 이렇게 다시 이제 대타로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정권에 이제 대망론도 세대 교체가 됐다고 봐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지금 이인재 의원은 최고위원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미묘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김종필 총리 JP 이후에 바로 충청권을 대변하겠던 것이 이인재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 그 이제 서산에 지는 해라고 김종필 총리를 얘기했다가 김종필 총리가 마지막 서산에 벌겋게 석양을 물들이겠다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한때 19.2%까지 대선에 나와서 이인재 후보가 얻었었죠. 그랬다 이후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0.7% 얻은 다음에 지금 상당히 존재감이 약해졌는데 다시 한번 부활의 계기가 있을지 본인의 별명이 불사조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력을. 저는 좀 객관적인 판단은 좀 길게 호흡하면 좀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저런 정보로는 본인이 지금 바로 차기에 도전할 의욕도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 좀 길게 봐서 아직도 젊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그 주변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려 있어서. 근데 너무 이 지지율이 잘 안 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인데다가 비중이 크니까 항상 조사 대상에서 앞서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연배가 조금 더 낮은 데다가 또 지방지사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쪽 진영은 본격화되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인데 저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냐라는 판단하는데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허성우 이사장님 그리고 김만음 원장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